저도 무인 헬리콥터로 농약 방지하는데 인제 조종은 아니고 조종사로는 아니고 보조, 조수로서 헬리콥터를 따라다니기는 했죠. 보면 막 새벽 5 시에 일어나서 저녁 해가 꼼꼼하게 넘어갈 때까지 인제 헬리콥터를 따라다니면 뭐 완전히 녹초됩니다. 왼종일 걷는 거예요. 농약 끌고 다니고 휘발유 끌고 다니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히 잘 지내시겠죠? 오늘은 드론 관련 서적을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Why Drone Now? 왜 지금 드론인가? 북튜버로서 또 실용적인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접근해 본다는 차원에서 드론을 테마로 해서 콘텐츠를 구성해 보기로 했는데요. 드론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던 것은 적용 분야, 도입 분야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든요. 그래서 이 책 이후에도 뭐 꾸준히 다른 드론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좀 봐 나갈 예정입니다. 드론 매핑이라거나 뭐 드론 제작 노트라거나 드론으로 하는 항공 촬영 이런 부분, 현재 실용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진도가 나가 있는 농업용 방제 드론, 단순히 농약 주는 농업용 방제 드론도 있고 구제역이라거나 조류 독감 그럴 때에 이제 많이 개별 농가들, 축산 농가들의 이제 방역을 많이 했었고요. 현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때도 근거리 외곽 방제는 드론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은 현재 방제 방역 쪽으로는 상당히 현실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야마하의 헬리콥터, 무인 헬리콥터가 주로 이제 농약 방제에 많이 쓰였죠. 출력도 고출력인데다가 방제할 수 있는 넓이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넓기 때문에 저도 무인 헬리콥터로 농약 방제하는데 이제 조종은 아니고 조종사로는 아니고 보조, 조수로서 헬리콥터를 따라다니기는 했죠. 보면 막 새벽 5 시에 일어나서 저녁 해가 꼼꼼하게 넘어갈 때까지 인제 헬리콥터를 따라다니면 뭐 완전히 녹초됩니다. 왼종일 걷는 거예요. 농약 끌고 다니고 휘발유 끌고 다니고 그래서 무인 헬리콥터가 인제 내려앉으면 휘발유 보충해 주고 농약 보충해 주고 또 인제 다음 자리에 한 번 뜨면 한 15분 뜨는 것 같아요. 10 분, 15 분. 그러면 인제 보충해 주고 그러는데 살포할 수 있는 면적은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효율이 굉장히 높은 게 무인 헬리콥터였는데, 여기 인제 샘플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레저용 드론이고요. 물론 이제 경주용 드론은 훨씬 더 조그맣고 고속으로 운동을 하는데 이 드론은 조금 이제 레저용으로 되어 있는 드론이긴 하죠. 이런 형태의 프로펠러 회전익이 이건 4개이고 6개, 8개, 10개 막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기는 하죠. 이제 원리는 비슷한데 농약 방제용 드론은 헬리콥터 야마로 대표되는 또 우리나라 국산 무인 헬리콥터도 있기는 하지만 야마 헬리콥터는 휘발유 엔진을 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출력으로 파워풀하게 이제 운영할 수 있어서 휘발유 가득 싣고 농약 20리터 가득 싣고서 비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의 성능이었는데, 드론은 배터리로 다니다 보니까 물론 휘발유도 뭐 무제한으로 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20분 정도의 살포 시간에 맞는 휘발유와 농약을 탑재를 하고서 비행을 하는데, 물론 드론도 그 정도의 배터리와 그 정도의 농약을 가지고 살포를 할 수 있지만 휘발유는 계속 무제한으로 부어줄 수 있는데 배터리는 충전에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고 배터리를 무제한으로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해서 약간의 한계는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소규모 면적은 드론으로 방제를 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드론 쪽으로는 저도 낯설지는 않은데 원리상으로 보면 드론과 헬리콥터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기는 하죠. 헬리콥터는 주 회전 날개가
상승 하강과 전후진을 한다면 이 꼬리 날개에 붙어 있는 수직 회전익이 방향을 좌우 방향타 역할을 하면서 기동을 하는데요. 드론은 쉽게 이해하시도록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센서 표지가 있는 이 부분이 앞부분이라고 했을 때 뜨고 내리는 거는 동력을 출력을 조절을 해서 뜨고 내리는 거는 그렇게 하죠. 마치 자동차의 액셀러레이터를 가지고 밟으면 더 고속으로 나가고 저속으로 나가듯이, 정지 비행 상태에서 땅에 착륙을 해 있든 공중에서든 정지 비행 상태에서 출력을 높이면 올라가고 출력을 낮추면 떨어지는 상태가 되죠. 그런 가운데 4개의 회전 날개가 있는 드론에서 앞으로 이동을 하려면 뒤에 2날개의 출력을 높여주면 이렇게 앞으로 주행이 되죠. 거꾸로 앞날개 2개의 출력을 높여주면 후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전후 좌우를 4개의 회전 날개 로터를 출력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주행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외날개의 헬리콥터와는 조금 구동 방식은 다른 편이기는 하죠. 드론은 정지 비행에 강하죠. 왜냐하면 회전 날개가 많기 때문에 정지 비행에 강하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특정 시계 비행을 벗어난 곳까지 원격 조정을 하다가 컨트롤을 못할 때,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원대 복귀 명령 버튼을 누르면 수직으로 더 장애물 없이 더 올라갔다가 70m 뭐 이 정도 되죠.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까지 GPS 센서를 이용해서 원위치 좌표로 돌아와서 착륙을 해주는 원대 복귀가 가능하다는 그런 안정성도 있고요. 그래서 정지 비행, 원대 복귀가 다 되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이러한 비행체는 당연히 이러한 컨트롤러, 기능상으로는 송신기죠. 그래서 트랜스미터로서 조종 신호를 여기서 출력을 하면, 송신을 하면 비행체에서 수신기가 있어서 조종 내용을 받아서 작동이 되고는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 비행체와 컨트롤러 내지 송신기를 가지고서 이제 조절은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전후 좌우 수직 동력 액셀러레이터와 그 전후 좌우 조정을 이 조종기, 트랜스미터, 컨트롤러 가지고서 이제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는 거죠. 제가 드론의 가능성을 높이 봤던 거는 드론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신기술 제품들이 군사용에서 시작된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인터넷도 그랬었고요. 비행기도 군사용에서 출발해서 이제 민간 항공기까지 이제 전수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로켓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드론도 이제 군사용이 투자비 부담이 없겠죠. 국방 예산이 있다면 군사비 지출에 제한이 없으니까 드론을 군사용으로 이제 전투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죠. 그거는 어쨌든 병사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드론이 더 많이 활용돼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경제력 싸움이 있기는 하죠.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이 많이 차이 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한국 병사들에게 1인당 1드론이 주어진다면 전투력은 엄청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은폐, 엄폐된 상황에서 개인이 드론을 띄워서 적의 위치를 탐지할 수 있고요. 열 화상 카메라라거나 그런 걸 통해서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실탄이 떨어졌다거나 할 때 보급을 굉장히 신속하게 받을 수가 있죠. 탄약이든 수류탄이든 그런 전투 물자를 드론으로 후방에 있는 본부에 가서 싣고 오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개인 화기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확 늘어나는 면도 있고, 적어도 적이 몇 미터 전방까지 접근을 했는지,
아니면 경계 임무상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1인 1 드론을 지참을 해서 전투력을 높인다면 국방력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거죠. 이것은 물론 일반 보병의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특수부대, 특수작전의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어쨌거나 군사용 드론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또 하나는 경찰용 드론의 경우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있다고 했을 때 승용차로만 따라가면 지상에서 2차원적으로만 추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드론을 띄워서 범인을 추적을 하면 3차원으로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추적을 할 수 있으니까 순찰차가 따라가면서도 관제소의 지시에 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범죄자를 체포하는 데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소방청에선 당연히 화재 현장에서 불이 난 위치라거나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이제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화재 진압 지휘를 할 때 드론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하는데 그렇고요. 재난이나 구조 현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산속에서 부상을 당했거나 길을 잃었거나 실종된 인원을 찾아낼 때 당연히 이제 살아 있어서 생체 신호가 있으면 열화상 카메라로 탐지를 하기가 훨씬 쉬울 테고요. 어쨌거나 구조 탐색에 훨씬 더 이제 동원할 수 있는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구조요원이 뭐 달려가서 헤엄을 쳐서 가서 그 사람을 구해오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드론에 구조용 튜브를 매달아 놓고서 드론을 바로 띄워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바로 구조용 튜브를 손에 쥐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름 해수욕장에서 드론은 늘 상시 대기하고서 드론은 사실은 뭐 시동을 걸 필요도 없고 그냥 즉시 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상 구조 활동에서는 최고로 활용도가 높은 건 거죠. 구조요원까지 덩달아 익사를 하는 이런 사고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구조용 드론이 구조용 튜브를 띄워주는 쪽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차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많이 생각을 했던 거는 잣을 따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농업용에서 방제용 말고 드론 아래에다 회전봉을 달아 가지고 막 사람이 올라가서 장대질을 하고 막 거기서 추락사하고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드론을 잣 같은 거 수확하는 거, 밤 같은 거 수확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실용적으로 더 보급률을 높이면 수확용 드론으로도 상당히 이제 매력적이라고 보이고요. 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격지 택배 쪽으로 많이 발달이 해 있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주택마다의 GPS 좌표를 확보를 한다면 그리고 이제 무인 카메라까지 장착을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아파트 주거 형태가 많지만 미국은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드론으로 가가호호마다 떨어뜨려 주고서 복귀를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배송 효율이 훨씬 높아질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각 시골 이장님들마다 이렇게 방송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뭐 이러는데 전달할 물건이 있다면 이장님이 이제 가가호 방문을 하는데 각각 이장님들마다 드론 조종 교육을 받게 해서 마을에서 배포해야 될 물건들이 있을 경우에 이장님이 완전히 나이 드신 이장님이 드론 조종을 배우기는 쉽지 않겠지만 젊은 이장님들 새마을 지도자나 장목반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동네마다 용역 업체들이 세팅이 돼서 사실은 저는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각 택배 회사들이 각각 자기네 물건들을 2중 3중으로 다니면서 배송을 하잖아요. 그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체국 택배부터 해서 그 동네에 들어갈 모든 물건은 다 집화소로 그냥 다 던져주고 가면 이장님이든 동장님이든 아니면 동대표든 간에 그걸 한 번에 전달을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자원 절약이 아닐까 싶어요. 배송 효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시골 같으면 아예 이장님 댁에다가 모든 그 택배 물건들을 배송해 놓고 이장님이 이걸로 드론으로 집집마다 딱딱 이렇게 집 앞으로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리고는 뭐 마을 방송 장치를 통해서 요즘 뭐 다 카톡으로도 다 되기는 하지만 누구님 드론으로 택배 드렸습니다. 택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딱 던져도 되긴 하고요. 아니면 단톡방에서 오늘 택배 물건 드론으로 배송해 드린 집 그래가지고 누구 집 이렇게 쭉 해서 한 번만 딱 띄워주면 마당에 나와서 비에 안 맞게 눈에 안 젖게 바로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장님도 이렇게 드론은 실제로는 그 드론을 조종하는 자체만으로도 매력과 재미가 있거든요. 왜 자동차도 드라이브 자체만으로도 쾌감을 느끼듯이 수상스키든 윈드서핑이든 간에 그 자체의 비행, 조종, 탑승 이런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듯이 드론을 자체로 날리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있는, 저는 그래서 이 책이 처음 나오고 드론이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회자될 당시만 해도 획기적으로 드론이 보급이 늘어날 거로 봤는데 현재 사회 여건으로 보면 그다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드론 제조업계에서는 중국의 DJI가 이제 세계의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여러 이제 군소 메이커들이 특히 이제 농업용 드론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는 꼭 애국심은 아니라고 해도 삼성전자가 드론을 좀 빨리 개발하고 보급을 하는데 앞섰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현대, 정주영, 김우중, 기아, 김선홍 이런 자동차 회사 창업주들이 대한민국의 모터라이제이션, 자동차 대중화를 선도했고, 그것이 우리 국내의 운송 효율, 이동 효율을 높여줘서 경제적 부흥을 이룩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됐듯이, 국내 메이커가 삼성전자 정도가 드론을 생산을 해서 보급을 확대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시장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하는지 몰라도 적어도 삼성전자 정도면 DJI를 따라잡아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드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항법 장치부터 다 해서. 실제로 이 책의 저자 중에도 보면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를 나와서 삼성 테크윈에서 무인항공기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다가 이 책을 쓴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드론에 대해서 연구는 많이 했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사용이든 농업용이든 구조용이든 경찰용이든 소방용이든 아니면 택배용이든 아니면 레저용이든 수많은 용도의 드론 활용 분야가 가능 분야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자동차 산업에 혁명을 가져왔듯이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신화를 써서 대한민국 국격을 높였듯이, 삼성 이재용 회장은 좀 드론 가지고서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계속해서 드론에 대해서도 또 그러면 관련 서적을 가지고서 드론을 사업하는 쪽으로 제가 좀 많이 스터디를 해서 콘텐츠를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계속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콘텐츠가 지금 50개가 넘어가는데 구독자가 30명이면 사실 암담하기는 하죠. 물론 제가 잘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실용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통찰을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구독자들이 너무 안 올라서 사실은 좀 낙담도 늘 많이 하는 편인데, 응원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